제가 당뇨 진단받고 지금 몸이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다리도 이렇게 지금 또 많이 붓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진단받고 난 뒤에 그 피곤한 게 너무 많아요. 당뇨병 진단 후 몸이 점점 붓기 시작했다는 계양 씨. 하루하루 심해지는 붓기처럼 계양 씨의 혈당도 걷잡을 수 없다는데요. 제가 밥을 잘 안 먹었었어요. 갑자기 안 먹었는데 혈당이 130이라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슉 올라가 버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계속. 관리가 필요했지만 그땐 당뇨의 무서움을 전혀 몰랐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잠깐의 외출도 버겁기만 한 계양 씨. 하지만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다는데요. 바로 공복 혈당 체크하기. 244. 생각보다 높은 수치. 계양 씨 괜찮을까요? 자, 김 박사님, 사례자 수치는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보통 당뇨인이 아니고 정상인 분들의 아침 그 공복시 혈당은 두 예. 자리입니다. 그렇죠, 뭐 70, 뭐 80. 10에서 100 정도. 예, 예. 그리고 식사를 드셔도 140 잘 안 넘는데 당뇨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예. 공복은 130, 그다음에 식후에는 180 이하로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저분은 뭐 많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날 오후 손녀와 함께 외출에 나선 계양 씨. 힘든 몸을 이끌고 외출하는 데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선요.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어요. 9년 동안에. 저것만은 일나라를 다니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입원해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그래 조금 이제 소녀한테는 미안치 않아. 내가 못 해주니까. 내가 소녀한테 그랬어요. 우리 미선아 할머니가 못 해줘서 미안해. 그렇게 우리 소녀가 할머니 괜찮아. 그럴 때는 내가 마음이 진짜 눈물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너무 빨리 어른스러워진 손녀가 계양 씨는 안쓰럽기만 한데요.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계양 씨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부터 바꿨다는데요. 오늘의 식재료는 감자네요. 김 박사님, 저런 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게 당뇨 환자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저게? 손녀와 함께 먹을 맛있는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미선아 밥 먹자. 어서 먹어. 마주 앉아서 알콩달콩 식사를 시작하는 두 사람. 밥 다 먹어야 된다. 응? 손녀는 밥 먹으라고 하더니 계양 씨는 왜 감자만 드세요? 뭐 할머니는 왜 밥 안 먹고 감자 먹어? 할매가 당 수치가 높아가지고 감자를 먹는 거야. 맛있겠지? 덜어줄까? 한번 먹을래? 자, 한번 깨물어봐. 혈당을 높이는 쌀밥 식사 대신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계양 씨. 예전에는 라면 종류, 칼국수나 수제비 종류 그런 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식습관이 틀려가지고 당뇨 있고 난 뒤부터 그런 거를 끊었어요. 그리고 감자를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뀐 식습관이 혈당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내 핸드폰이 어디 갔어? 내 핸드폰이 어디 갔어? 벌써 10분째 없어진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계양 씨. 사소한 것도 깜빡깜빡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 당뇨 생기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뭐든지 물건을 놔놓고
어디 나는지 모르고 또 돈도 어디다 나는지 몰라요. 못 찾으니까 짜증 나고.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짜증나게 만든다. 맞다. 냉장고에 여기 있다. 아이고, 저는 건방지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진짜. 아이고. 어떤 데는 그 물 얹어놓고, 버리전물 얹어놓고,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반이나 줄으니까 불 나버렸어, 큰일 나버렸어. 내가. 나는 분명히 껐다 싶었는데 안 끄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당뇨게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 나도 깜빡깜빡 할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거네. 나도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린 손녀를 돌봐야 하는 계양 씨는 깜빡이는 증상이 더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은 계양 씨.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당뇨 합병증이 제일 걱정이 불안해요. 기본적인 혈당 검사는 물론이고 가장 걱정이던 뇌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계양 씨의 건강 상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금방 기억력 검사 진행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억력이나 모든 게 많이 떨어져 있기는 있으셔요. 경도 인지 장애로 보는데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실제로 치매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조절이 너무 안 돼요. 그 당화혈색소 검사 요거 아시죠? 최근에 한 게 10이에요. 이렇게 젊으신 분은 7 이하로 무조건 유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충격적인 결과에 할 말을 잃은 계양 씨. 혈당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바꿔야만 할까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방향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방향성이요. 네. 지금 사례자분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데스코드 공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꼽은 데스코드는 바로 찐 감자입니다. 찐 감자요. 네. 찐 감자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예.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주는 좀 섭취를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좀 좋게 드신다는 게 쪄서 드시거든요. 아니, 튀기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찐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혈당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냥 찐 감자는 아까 흡수율이 더 좋아서 예.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예.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고혈당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혈당적으로 기름에 조리한 감자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혈당 스파이크에 노출될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드실 거면 적은 양을 예. 그것도 드문드문 음. 기름에 조리해서 드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얼라브 코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양치질을 해라입니다. 양치한다고 해서 뭐 입안에 있는 당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치주 질환이 있거나 치아 손실이 많을수록 당뇨 발생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 아, 그래요?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하루 3번 양치하잖아요. 예. 근데 바쁘다 보면 2번도 하고 1번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3번 양치질을 준수한 그룹에서는 예. 당뇨 발생 위험도가 8%나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8%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해서 그때그때 먹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기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양치질 하나로 당뇨도 예방되고 예. 다이어트도 되고 치주 질환도 막을 수 있고 예. 그래서 3조가 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김정민 명의께서 말씀하신 얼라이브 코드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보시죠. 당뇨 인구 2천만 시대. 당뇨병 인구는 무려 570만 명. 성인 2명 중 1명은 당뇨 고위험군이고 더 큰 문제는 기하급수적인 증가폭에 있습니다. 10년 전 예상보다 30년이나 앞당겨 찾아온 당뇨 환자 600만 시대. 도대체 당뇨란 무엇일까요? 당뇨병이란 신체의 각 부분에서 원활하게 사용해야 할 혈당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이상 또는 각 장기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내에 과다하게 당 수치가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고혈당은 몸속의 미세혈관을 공격해 당뇨 망막증은 물론이고 뇌졸중과 치매,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단백뇨와 신부전증, 그리고 당뇨발로 인한 하지절단까지 전신에 걸친 각종 합병증을 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당뇨병. 누구보다 운동에 진심이고 건강에도 자신 있다는 중년 여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운동하세요? 둘, 하나, 둘, 호흡, 밖으로. 커브스 운동은 1992년 텍사스의 여성 전용 헬스클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여성 맞춤형 순환 운동입니다. 커브스 운동으로 지켜온 건강 덕분에 일상에서도 생기가 가득하다는 중년 여성들. 과연 혈당 건강도 잘 챙기고 있을까요? 자신의 혈당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혈당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 혈당 수치를 아는 사람은 절반뿐인데요. 건강을 자부해왔던 중년 여성들. 혈당 건강에 계속 무관심해도 괜찮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3명의 중년 여성이 당뇨가 의심되는 높은 혈당 수치가 측정됐는데요. 한 50 정도가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50. 좀 충격. 충격이었어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데요. 특히 당뇨 발병 연령이 어려지는 만큼 합병증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많아질수록 암 유발 위험도 같이 늘어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세포에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되고 고인슐린 혈증을 앓게 만듭니다. 과다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 외에도 비정상적 세포 성장과 암을 촉진합니다. 당뇨 환자의 대장암 발병률은 정상인의 3배에 달하는데요. 또한 암 발병률뿐만 아니라 암 사망률까지도 높인다는 충격적인 사실. 한 논문에 의하면 혈당 유산균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티룸 HAC01은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을 예방 및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혈당 유산균 섭취 실험을 통해 혈압, 포도당은 물론 인슐린 및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요즘도 은혜 씨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재보려 합니다. 과연 그녀의 혈당은 괜찮을까요? 식후에도 정상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네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늄 HAC01 섭취는 혈청의 단쇄 지방산을 통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해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회복이 간 당대사를 개선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인슐린 저항성은 다시 장에서
아코만시아 개체수를 늘리고 당뇨병과 비만이 개선되도록 하는 영향을 줍니다. 장 속 유익균인 아커만시아는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춰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 유산균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티룸 HAC01이 아커만시아의 개체수를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만의 얼라이브 코드로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까지 되찾은 은혜 씨. 그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남들은 보통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20대 좀 체력도 별로 안 좋았고 힘도 별로 없던 그런 시절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몸이 생기가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듭니다. 건강해진 몸 위로 더 건강한 정신이 깃들었다는 그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은혜 씨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당뇨 고위험군 2천만 시대. 당뇨 위험지대에 서 있는 세 사람이 당뇨 극복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고 고지혈증 중고 혈압이 이제 좀 높고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께 가족력도 있는데 당뇨 합병증이 가장 우려된다고 해갖고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당뇨 전 단계라는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한데 요즘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높아지고 또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뱃살도 많이 늘어나서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저희 엄마도 언니도 지금 당뇨병이고 엄마는 몇 년 전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당뇨에 걸리지 않게 쓰려고 합니다. 도전에 앞서 도전자들의 현재 혈당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굳은 다짐과 함께 도전 시작. 건강한 식단부터 매일 꾸준한 운동까지 실천한 도전자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라이브 코드를 실천했습니다. 특히 식후에는 잊지 않고 혈당 유산균 섭취까지 병행했는데요. 그렇게 얼라이브 코드를 실천하며 보낸 2주간의 도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종료되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들. 다들 좋아 보이는데요. 지난 2주 동안 그녀들에겐 어떤 건강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녁에 이렇게 먹고 났는데 아침에 변도 잘 보는 것 같고 나름대로 맨날 혈당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감이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습관도 좀 바꾸다 보니까 몸이 전보다는 좀 좋아진 느낌이 드네요. 몸이 좋아진 걸 느꼈다는 도전자들. 과연 실제 혈당 건강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혈당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은 이경희 씨는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로 감소했으며 체중도 2.6kg이나 감량했습니다. 김유진 씨도 2주간 중성 지방이 40% 이상 감소하며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지수가 개선, 체중 감량에도 성공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았던 이한나 씨 역시 체중이 줄었고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방세포 분화 및 지질 축적을 감소해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혈당 유산균 섭취 시 체중 증가와 장감막 지방량 등 비만 관련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유산균은 과다 섭취 시 복통, 구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 수유부, 특이 체질 또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를 권장합니다.